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아침 6시, 이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이미 3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단 4시간 동안 하루 뇌졸중 환자의 70%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몰려 일어나는 걸까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일해온 저는 하나의 공통점, 즉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첫 1시간 동안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벌떡 일어나 바로 화장실로 갑니다.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곧바로 커피 한 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침 식사를 건너뛴 채 서둘러 출근하지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모습은 너무나 흔하고 평범한 아침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바로 이런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습관들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신마비가 오고 말이 어눌해지며 심지어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잠깐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아침 습관만 고쳤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고 약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구급차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충격에 빠져 저에게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정말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던 건가요, 선생님? 사실은 항상 전조 증상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잠깐 어지러운 느낌, 은근한 두통, 아침마다 느껴지는 목덜미의 뻣뻣함. 이것들은 모두 몸에서 보내는 위급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다행인 것은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고혈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한 약을 복용 중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은 보라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이 기간은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침의 나쁜 습관들만 제대로 바꾼다면 우리는 뇌졸중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 40명 중 1명은 뇌졸중 환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데 더 무서운 것은 재발률입니다. 뇌졸중을 겪은 사람의 40%가 다시 발병하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침 습관 요법까지는 오랜 연구와 추적 관찰의 결과입니다. 제 환자들 중 이 습관들을 성실히 실천한 분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재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3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확인한 사실입니다. 특히 7번째 습관에서 제가 공개할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아침 식단 3가지, 혈압, 혈당, 혈전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조합입니다. 게다가 맛도 좋고 준비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 환자였던 72세 박숙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셨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TV를 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된 것이지요. 그 후 서둘러 욕실에 다녀오고 빵 한 조각을 대충 먹은 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곤 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믿었고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번거롭다며 혹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늘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던 순간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오며 쓰러졌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소리를 듣고 바로 헬보험구에 신고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한 덕분에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을 해보니 뇌 안에 작은 경색 흔적들이 여러 개 있었고 아마도 그전에도 몇 차례 가벼운 경색을 겪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아침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고 물은 마시지 않고 뉴스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침도 거르는 생활. 이런 습관이라면 뇌졸중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퇴원 전 저는 바꿔야 할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오르는지, 물을 안 마시면 피가 왜 걸쭉해지는지, 아침을 걸으면 왜 혈당이 불안정해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렸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도 보여드렸습니다. 3달 뒤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얼굴빛이 건강해지고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아침 습관들을 모두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확인해보니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전에는 혈압이 155mmHg 정도였는데 지금은 138mmHg로 내려왔습니다. 혈당도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덜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박할머니께 어떤 것들을 알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진짜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건강에 놀라울 만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은 분도 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5가지 습관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지개를 켠 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는 혈압이 가장 급격히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 현상을 morning surge, 즉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것,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눈을 뜬 직후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크게 치솟는 순간입니다. 이를 아침 고혈압이라 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수축기 혈압이 반복적으로 138ml 이상을 기록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사건의 대부분은 기상 후 3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침 혈압이 155mg 이상일 경우 143만 프리밥의 무마마가 이하인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6배나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혈압은 낮아지고 심박수는 느려지며 근육은 이완되고 혈관은 넓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 빨리 벌떡 일어나면 몸은 즉시 긴장 상태로 전환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혈압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2739mmH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파열되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절대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을 끈 뒤 약 1분 정도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그 사이에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세요. 이 동작을 3-5번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이 천천히 깨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숨을 쉴 때는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풀었다가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이 호흡법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기지개를 켜주세요.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길게 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힘을 줍니다. 약 5초 동안 유지한 뒤 힘을 풉니다. 이 동작을 2-3번 반복하세요. 이 움직임은 혈액이 몸 전체로 천천히 흐르도록 도와주고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승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편한 쪽으로 몸을 옆으로 돌린 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방법이 혈압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가지 마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운동을 하러 가지 마세요. 특히 겨울 아침에 야외에서 운동하는 것은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아침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약 200ml, 땀으로 약 300ml가 빠져나갑니다. 총 약 500ml, 즉 반 리터 정도가 밤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의 몸은 물이 꼭 필요한 마른 땅과 같은 상태입니다. 몸이 탈수되면 피가 더 끈적하고 걸쭉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이 혈관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해 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강하게 일해야 하며 혈관벽에는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혈관이 약한 사람은 이 압력 때문에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피가 걸쭉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뇌로 가는 혈액이 차단되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혈액이 더 끈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70세 이경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머신을 켜고 바로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셨고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것이죠. 약 10분 정도 지나자 다시 보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놀라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후 의사는 할머니가 일시적인 뇌 허혈 발작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뇌로 가는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3개월 내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제때 도착한 덕분에 할머니는 치료를 받고 아침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커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꾼 뒤로는 시야가 사라지는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강하게 만들어 몸의 수분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마시는 첫 음료는 반드시 물이어야 하며 커피는 그 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가장 좋으며 온도는 청아 비슷한 35,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맞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에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약 200ml, 종이컵 1컵 정도입니다. 또한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입안에서 물이 퍼지듯이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 한 잔을 다 마시는데 약 5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몸이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중요한 세 번째 습관은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방광에는 이미 소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너무 오래 참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이 가득 차면 복압이 올라가고 이를 참기 위해 살짝 힘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압도 함께 상승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많은 분들이 소변을 참은 상태로 다른 일을 하며 무의식적으로 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배변 시에는 더욱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은 위험이 커집니다.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혈압도 순간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75세 윤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만성변비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가지 못했습니다. 갈 때마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그는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와 즉시 펠시콜구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는 뇌출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변 중 혈압이 180mm 이상으로 치솟아 뇌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수술 후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화장실이 오히려 혈압이 급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겪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는 가능하면 3분 이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두세요. 서두르지 말고 무엇보다 절대로 힘을 주지 마세요.
배변도 마찬가지로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천천히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10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주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면 배변을 더 쉽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작은 요령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식물성 버터나 올리브유를 조금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천연 윤활제처럼 작용해 변이장을 따라 더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 작은 티스푼 1스푼을 넣거나 토스트에 식물성 버터를 얇게 바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해 무리하게 힘을 줄 필요를 크게 줄여주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침의 네 번째 중요한 습관은 명상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용한 열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사실 아침 명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자극 물질이 분비되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조여지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명상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정기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낮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뇌 활동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명상이 편도체의 활동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활동이 줄어들면 몸이 더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반응도 완화됩니다. 또한 하루 10분씩 8주 동안 명상을 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약 5ml/가가롱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뇌졸중 위험을 10% 이상 낮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명상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소파나 안락의자 혹은 침대 가장자리 등 어디에서든 편하게 앉기만 하면 됩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만약 눈을 감는 것이 어색하다면 눈을 살짝 뜨고 약 1m 앞 바닥을 바라봐도 됩니다.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서서히 내쉬며 배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 벌어지는 느낌, 배의 움직임 등 이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명상 중에는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또는 걱정되는 일 등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며 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은 바디 스캔이라고 불리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그곳에 무슨 느낌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올라가고 이어서 손, 목, 얼굴까지 이동합니다. 뻐근함, 따뜻함, 가려움, 무거움 등 어떤 감각이든 천천히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매일 아침 합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맞춰두면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지속하느냐입니다. 아침의 5번째 중요한 습관은 혈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8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4~5배 더 높습니다. 무서운 점은 고혈압은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에야 자신이 고혈압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혈압을 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혈압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대는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며 아침 혈압이 상승하는 것은 뇌졸중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고혈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보다 뇌졸중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데 이를 화이트코트 효과라고 부르며 이 때문에 실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명상으로 몸이 충분히 이완된 뒤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몸을 기대세요. 두 발은 바닥에 붙이고 다리는 꼬지 않습니다. 팔은 책상 위에 올려 심장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팔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커프는 팔꿈치 위 약 30cm 지점에 두르는데 너무 꽉 조이거나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손가락 1개가 들어갈 정도가 적당합니다. 측정하기 전에는 약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이야기하지 말고 과하게 움직이거나 억지로 깊게 숨 쉬지도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앉아 몸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혈압을 측정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약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측정을 합니다. 보통 두 번째 측정값이 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측정값을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왕이 혈압과 함께 수첩이나 휴대폰에 기록해 두세요. 가정혈압 기준으로 135/85초 매일9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이러한 수치가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혈압이 180 하인유부 mmHg까지 오르고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이 느껴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제 아침의 6번째 중요한 습관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25%에서 40%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최대 17%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만 봐도 아침 운동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땀을 흘리면 상쾌하다고 생각해 동네를 빠르게 달리거나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곤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더 위험합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겨울 아침에 밖에서 운동하면 추위로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내에서 도구 없이 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목 돌리기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정면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돌립니다. 양쪽 각각 3번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깨를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두 어깨를 귀 가까이까지 올린 후 약 5초간 유지하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를 내려주세요. 이런 동작을 약 5번 반복하면 어깨와 등 윗부분이 한결 가벼워지고 뭉침도 풀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앞으로 밀어줍니다. 약 5초간 유지하고 5번 반복합니다. 이후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또한 손바닥과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해도 좋습니다. 한 손으로 다른 손바닥을 꾹 눌러주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여러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몸이 따뜻해지며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위의 모든 운동은 아침마다 오후 7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가볍고 일정한 리듬으로 무리하지 않고 몸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깨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침 식사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고 싶다면 절대 거르면 안 되는 식사입니다.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침을 자주 거르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아침을 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큰 변동은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오래 굶으면 혈액이 더 끈적하고 탁해져 혈전이 쉽게 생기는데 이는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점심과 저녁 때 과식을 유도하여 혈당과 혈관에 더욱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은 더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햄, 통조림 육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금과 나쁜 지방이 매우 많아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인 음식입니다. 젓갈, 김치, 염장 생선 등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는 1000ml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어 혈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와 즉석식품입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치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라면은 한 봉지에 거의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흰쌀밥, 국수, 떡 등이 있는데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빠르게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병에 든 과일 주스, 케이크,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 등이 해당되며 이런 음식은 혈당을 크게 출렁이게 하고
체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가 건강에 좋을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적당량의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뇌의 에너지원입니다. 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가 적당하며 흰쌀밥보다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유지하며 포만감을 줍니다. 계란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생선이나 두부, 나토 같은 콩류식품도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방은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또는 올리브유를 조금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원칙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에는 국물 요리, 젓갈, 절임류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칼륨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멜론, 키위, 감자,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는 아침에 먹기 아주 좋은 식품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뇌졸중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는 아침의 7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작은 혈전들이 쌓여 나중에는 큰 덩어리가 되고 어느 날 그 덩어리가 혈류를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조용히 축적됩니다. 몸은 매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점점 더 단단하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혈압을 측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알아차려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신진대사는 떨어지고 혈당은 불안정해지며 체중이 증가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크게 출렁이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 혈관벽에 쌓이고 플라크를 만들며 혈관을 좁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을 5년, 10년 동안 계속하면 혈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혈관은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신마비, 말이 어눌해지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음, 가족도 알아보지 못함, 스스로 식사나 배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삶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족은 걱정하며 본인은 깊은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7가지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면 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면 혈압이 부드럽게 상승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고 순환이 좋아집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유연하게 합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몇 달 후에는 혈압과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고 몇 년이 지나면 혈관이 젊어지고 정신도 맑아지며 뇌졸중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형제자매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하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변화하기로 결심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날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